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9개 중앙일간지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북한 6차 핵실험,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응징 방안 모색하라. 다음은 동아일보. 트럼프, 이 와중에 한미 FTA 폐기 준비하라. 계속해서 조선일보. 10배 강해진 북핵, 완성 단계에 왔다. 이번엔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강력한 응징 방안 강구하라. 그리고 중앙일보. 김정은의 핵폭주, 트럼프를 시험하다. 아울러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겨레. 북한 ICBM용 수소탄 성공, 북핵 새 국면 진입. 이제는 한국일보. 김정은 수소탄 성공, 핵 폭주.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북한 수소탄 시험 성공, 레드라인 밟았다. 이상 오늘의 중앙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9월 4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도배가 된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을 지시한 것, 이걸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경향신문 그리고 세계일보,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핵 6차 실험. 네. 이 내용이 주류를 이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40분 동안 알찬 뉴스들로 엮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 글 남기시면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오늘의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기상청에 백혜영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도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7도, 파주 16도 등 대부분이 20도를 밑돌아 조금은 쌀쌀하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 29도 등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엔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의 양이 더 늘어나면서 밤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 습도는 78%입니다. 기상청에서 백혜영이었습니다.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의 침대.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어제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6차 핵실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선중앙TV 리춘희 방송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리춘희 방송원이 방송의 모습을 나타내면 일단 긴장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리춘희가 나서면 어김없이 대형 사건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남북 정상회담,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모두 리춘희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에서 5차 핵실험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북한에서 관측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 6.3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소폭탄의 위력은 얼마든 증폭될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핵을 융합하는 단계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돼서 제2차 세계대전을 끝냈던 미국의 리틀보이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는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과 비슷한 에너지를 발산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자폭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국민일보 보도였고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 전문가지요.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실험은 북한 핵의 완성이냐고요. 들어보시죠. 이번 핵실험은 이제 핵실험의 거의 마지막 단계를 완결졌습니다. 이제 곧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런 압박으로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비핵화는 이제 대화의 조건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북한의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로 기대 수준을 낮추고 미래의 핵을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미가 대북 정책을 합의하고 집중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핵탄 위력은 수십 킬로톤급부터 수백 킬로톤급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균값에 가까운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만약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동아일보가 어제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티븐스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는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누쿠맵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돌린 다음 나온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청 상공 100m에서 북한의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에는 시민 36만 명이 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6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우선 시청 반경 600m 지역에 있는 광화문역과 을지로 입구, 강력한 열에 의해 순식간에 증발되고 생명체가 사라지며 거대한 화구가 형성됩니다. 이어서 발생하는 강한 폭풍에 반경 1km 안에 있는 경복궁역, 서대문역, 그리고 명동역 일대의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되고요. 따라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사대문 안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은 반경 2km 안에 서울역과 독립문 그리고 종로 사가까지 덮칠 것으로 보이는데 누크맵은 이 지역 사람들은 몇 시간 혹은 몇 주 안에 50%에서 90%가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게 300km까지 퍼지는
낙진 피해와는 무관합니다. 낙진 피해까지 포함하면 한반도는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한국용, 대남용으로 핵을 개발했겠는가 하는 점 말이죠.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와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 따라서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5천만 한국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 인질로 잡혔다. 더욱 불안하고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햇볕 정책의 환상 속에서 외교, 안보팀을 사상 최약체로 구성했다. 청와대 안보실에 북핵 전문가가 단 한 사람 없고 군사작전 전문 장교 단 한 사람이 없다. 비상한 상황이다. 정부는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나 최악에 대비한 방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이라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제 긴급 소집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최대한 조속히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사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엄청난 고강도 대응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낭만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경향신문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데 내용은 180도 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6차례 핵실험 가운데 4차례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이후였지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아무런 통제 수단 없이 고삐가 풀린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우선 미국은 2012년 229 합의가 깨진 이후 북한에 대한 관여를 사실상 포기하고 제재 강화에만 몰두해왔다. 한국 역시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추거나 막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형적인 전략적 실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두 나라가 제재하는 식으로는 전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대화, 끈질긴 설득,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금요일 사이버 외곽팀에 민간인 팀장급 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에서 운영됐던 민간인 댓글 부대인데요. 여기 부대원들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네, 이 민간인 팀장급 18명에 서울사립대학의 유명 교수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의 임원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계약직 아나운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서울사립대학의 서모 교수인데요. 이 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공식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았고 방송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서 교수가 2011년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수사 의뢰된 팀장들에는 온라인 매체 기자와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보안을 위해서 차명폰, 일명 대포폰만을 사용해서 팀장들과 접촉했는데요. 수사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사립대학 서모 교수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꼽혀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였던 모양입니다. 오늘 새벽 2시를 지나서 서경덕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께서 1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었습니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요. 6년 전인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저조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이름이라 하면 서경덕 교수를 말하겠죠. 제 이름을 팔아서 허위 보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만 계속 흘렸거든요. 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신원이 정확히 파악된 민간인 팀장들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김은자님. 네, 이런 글을 고릴라로 남겨주셨고, 김성식님은 북핵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셨고, 휴대전화 뒷번호 5817을 쓰시는 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핵 응징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뾰족한 답이 없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소영님, 영국 사시는 분인데 오늘 영국에서도 계속 북한 뉴스가 나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나현님,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할 경우 북한에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오셨습니다. 대략 수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지연님, 제가 너무 태평한가요? 북한이 저러는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과도한 위기감 조성, 이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항상 안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점에는 뭐 각자 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96번 쓰시는 분, 양지로 나온 만큼 유쾌한 색깔로 아침을 열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직이 국정원 직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양지로 나왔다고 하니까요. 예.
2399님,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니 뜨거운 눈물이 울컥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017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들으니 출근길이 즐거워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경호님은 방송을 들으시고 도대체 북한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제사회가 더 센 압박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신현호님, 군이 그동안 받아간 국방비 제대로만 썼어도 지금 상황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한덕전님,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도록 작은 힘이지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성식님, 새벽 5시 뉴스가 결방되고 화면 조정이 뜨는 이런 상황을 보고 파업을 실감했습니다. KBS와 MBC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참 언론인들의 건투를 빕니다.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그제 서울 MBC 뉴스데스크. 김장겸 사장을 계속 소환하려는 것은 언론사로서의 MBC 위상을 무너뜨리고 현직 언론사 사장 망신 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짜맞추기식 조사의 결과 설사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방송 독립과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화방송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 장악을 위한 현 정권의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역 문화방송 자체 뉴스 시간. 과연 같은 MBC인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데 우선 지난 촛불 국면 당시 MBC네 방송국. MBC 개쓰레기야 이것들은.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이 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내보냈던 대구 MBC. 지난 금요일 클로징 멘트에서 조재한 앵커. MBC 노동조합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MBC가 더욱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엔 MBC 강원 영동 클로징 멘트. 조규환 앵커. 언론노조 MBC 본부 구성원들은 다음 주부터 잠시 일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당분간 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정상화되는 그날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제주 MBC 윤상범 앵커. 지난 시간 우리는 공영방송의 권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눈을 감으면서 국가기관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보다는 늦었지만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광주 MBC는 영화 공범자들 상영 소식을 전하며 정권에 길들여진 MBC와 KBS 등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기록한 영화 공범자들이 광주에서 특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공범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정권에 부역한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영화입니다. 현재 20만이 클릭한 전주 MBC 김한광 앵커의 오프닝 멘트. 지역방송 전주 MBC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근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항하고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 없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또 화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지만 공영방송이 바로 서고 MBC가 사랑받게 되고 지역방송 전주 MBC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돌아와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매섭게 질책하시고 따갑게 비판하시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KBS와 MBC 노조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KBS와 MBC 노조 총파업 사태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법사위에 계신 분 나온지 모르지만 한 통계 수치를 보십시오. 체포영장 청구가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 전례가 있는지 통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가지고 검찰로 이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대성 긴급성도 없고 비대위 원칙에 반하는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절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영장 청구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일이 없다는 게 홍준표 대표 발언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2016년 기준 1,459건이며 올해 8월 말 기준 872건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MBC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김장겸 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함께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요. 과거 정의연주 KBS 사장 퇴출을 압박했던 것에 비추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표가 2008년 정의연주 KBS 사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MBC 비리수첩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 집행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 보고 언론사 눈치 보고 방송의 눈치를 보고 무슨 공권력의 집행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 하려고 조사받으러 나갑니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됐죠.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박성진 후보자는 일반적인 공대 출신으로서 건국절 관련 문제를 깊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연구만 해온 공학자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이런 취지의 해명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참담하다. 국가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자이기 이전에 촛불 시민인 우리들을 심하게 모욕한 점은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죠. 나라 걱정에 이과 문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여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는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고위 참모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에 대해 찬반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경제계와 의회 쪽에서는 폐기 움직임에 반발하는 기류가 더 센 편입니다. 폐기 반대파들은 또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누가 보면은 한미 FTA로 한국만 덕본 줄 알겠습니다. 미국은 좀 더 이득을 챙기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의 줏대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의 유해물질 실험을 벌였는데요.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중형 생리대는 무엇인지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중형 생리대, 이황 킴벌리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 유니참 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니참2와 깨끗한 나라, 그리고 P&G 순이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 1군과 2군 20종의 유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 기준치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발암물질을 포함한 200여 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제품, 알려져 있듯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이 반발하겠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대 측의 1차 실험 결과표를 공개할지를 두고 조만간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 말이죠. 지난 3월 일본에서는 침묵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침묵 택시. 이건 뭡니까?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는데요. 이 승객과 기사가 서로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택시 운행 방식입니다. 이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여성은 택시를 탔을 때 남자친구가 있는지 사생활을 캐묻는 기사가 있었는데 정말 불쾌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침묵 택시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택시를 타려는 승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승객의 80%는 침묵 택시에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였습니다. 반면 택시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침묵 택시 찬반 여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요, 반대가 70%, 찬성이 30%였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듣기 불편하시겠어요. 택시기사님들은 선의로 말을 걸었는데 마치 손님들에게 일부러 말을 시켜서 괴롭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쉽게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계명대 이문택 사회학과 교수는 침묵 택시가 등장하는 것은 갈수록 남의 간섭을 기피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강해진 탓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택시기사님 잘못이 아니네요. 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전방 추돌 경고 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상 제동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수에 추돌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통신사가 거리에서 실험 하나를 했다고요?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실제 도로에서 V2X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V2X는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T맵에 추가될 새로운 기술인데요. 앞뒤 차량에 모두 T맵이 설치된 경우 전방 차량이 급정거하면 0.4초 후에 후방 차량의 T맵에서 주의 알림이 떠 사고를 막는 기술입니다. 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도 내비게이션 고도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꼭 필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죠. 한편 현대기아자동차는 2020년까지 모든 승용차에 위험시 자동으로 차가 멈추는 비상제동장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습니다. 당시 군은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그러나 언론, 인권단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는 김훈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기도 했지요. 결국 군은 진상을 알 수 없어 자살이라는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훈 중위가 군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며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훈 중위를 기억하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영화 음악으로 쓰인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띄웁니다. 노래를 부른 김광석 씨 역시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났지만 그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현재까지 지워지지 않았고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최근 개봉된 바 있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